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변화와 법률 제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표준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표준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BC 7000년경 이집트에서 무게 단위로 사용했다는 그 표준화된 원통 모양이 이 돌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표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동양에서도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첫 번째로 시행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량행의 통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역시 그 집권자들은 국부를 그 분리하는 수단의 하나로 민간의 상거래에 대한 이른바 그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조세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표준을 제정 운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그 진단 그 역량이 전 세계적인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그 체해 진단 검사 기기에 사용되는 그 유전자 증폭 그 진단 기법이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이것이 이제 국제 그 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서 표준안이 최종적으로 그 회원국 전체에 이제 승인이 되면은 금년 안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그 유전자 증폭 그 진단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이제 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표준과 관련된 그 법제의 체계와 내용의 시간인데, 일단 그 표준의 의의, 또 표준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그 표준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기술 표준만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 표준 이전에 표준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 제도적 그 형성 그 체계를 이해하면은 기술 표준은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론적 그 강의를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그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표준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란 그 어원부터 보면은 표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 메저, 오브젝트 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비교 대조라는 그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그 모든 행위들을 비교하기 위한 목표나 이제 수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표준화라는 얘기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란 그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규격의 제정과 인증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복잡성, 무질서 등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은 그 합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또 인정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은 그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해야 하고,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이 바로 표준의 본질적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은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는
스탠더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은 원료나 자원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고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표준은 산업발전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기술을 표준화는 기술 적용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DVD 등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한 선행적인 표준화는 첨단 산업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기술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도 필수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표준은 교역 정도야 무역 자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국제 표준과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무역 증대 및 경제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TO나 TBT 협정은 각 국가의 기술 규정과 표준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에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준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표준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호환성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에 인해서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품이 속해 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준은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판매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표준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정보 제공 기능은 시장의 상거래 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탐색 비용과 측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표준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경쟁하기 이전 단계에서 단체나 컨소시엄에 의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 생산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보유 기술을 무형의 상품으로 거래하여 얻게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 제품에 있어서의 품질이나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표준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 안전이나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등과 같이 국가 사회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제 표준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표준은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케 해서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준은 WTO, OECD 등의 다자간 협상이나 국가 간 FTA 등에서도 비관세 무역 장벽의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준은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표준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을 분류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류 체계는 인문사회학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인문사회적 표준이라는 것은 언어나 구호, 법규, 능력, 태도, 행동 규범, 책임, 전통, 관습, 권리, 의무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계 표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측정 표준이나 참조 표준, 성문 표준 등이 있습니다. 측정 표준은 길이나 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장애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와 보충 단위, 이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 단위를 현시하게 한 것으로서 표준 기준과 측정 계량 단위 및 표준 기준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준은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 심사해서 참조 표준으로 설정을 하고 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토록 마련된 자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 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 즉 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보건, 행정, 국방, 건설, 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사양, 용어, 구호, 규호 등을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 과학기술계의 표준은 광의 산업표준이라고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실상의 표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에는 비지원적 표준과 지원적 표준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비지원적 표준은 고유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발제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적으로는 이미 문서로서 잘 정립되어 있는 일련의 기술 명세를 말하고 지원적 표준은 직간접적으로 고유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발원기관이 공급자, 사용자 및 민간의 협력업체가 다른 기업들과 하여금 기술 명세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표준 말고 또 이제 공적 표준인데 공적 표준이라는 것은 시장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제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경우로서 행정 절차 등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적 표준은 표준화 기관의 군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표준화 기관의 이제 강제 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법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 자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법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령을 발동해서 행정법규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적 표준도 표준화 기관의 어떤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강제령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술 명세나 기술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SO 이제 IC 지침서를 표준을 재료, 공정 및 서비스가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 지침, 개념 규정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정밀한 규칙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ISO, IC 지침서에서 보면은 표준을 기본 표준, 용어 표준, 시험 표준, 제품 표준, 공정 표준, 서비스 표준, 공유 표준, 데이터 관련 표준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이제 적용 가능한 행정적 규정에 포함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준수가 이제 강제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이런 그 기술 규정의 제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런 공익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그 기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규정은 정부에 의해서 시행 감독되고 기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생산 유통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크게 포괄적 기술 규정, 선택적 기술 규정 및 목적형 기술 규정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포괄적 기술 규정은 그 기술 규정에 구체적으로 제품 행세 전반을 모두 포괄시켜 이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선택적 기술 규정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복수로 제시하는 경우의 기술 명세를 말합니다. 또 목적형 기술 규정은 일정한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런 핵심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생산, 유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준 영역에 따른 분류.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